안녕하세요. 김도희 변호사입니다. 네, 21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고른 것은 법률론 관계. 법률론 관계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상속이 일어난다. 배우자 간의 상속이 일어난다. 이거 확인하시고요. 갑과 을은 병을 출산했고요.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갑, 을, 병, 자녀죠. 정을 입양했습니다. 정. 이후 갑은 전 재산인 14억을 배우자에게 14억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유증을 한 거죠. 유언장의 본문은 컴퓨터로 작성이 됐답니다. 갑의 서명은 있으나 날인은 없다. 아마 이게 자필 증서 유언 같은데요. 우리 유언은 민법에서 그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5가지밖에 인정이 안 되는데요. 자필 증서, 녹음, 공정 증서, 비밀 증서, 구수 증서. 딱 5개밖에 인정이 안 되고 그 하나하나의 요건도 이렇게 민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격한 형식성이 있기 때문에 이 형식성을 갖추지 않은 유언은 아무리 그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담겨 있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게 됩니다. 이 자필 증서 같은 경우에는 유언자가 직접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 작성하는 내용도 유언장 내용 전문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유언장 내용 그리고 연월일은 언제 작성했는지 그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주소 그리고 본인의 성명하고 이거에 날인을 해야 됩니다. 이 날인은 지장을 찍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날인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 된다. 만약에 직접 작성하지 않고 여기서 컴퓨터로 하거나 요즘은 뭐 카톡으로 하거나 기타 등등등등등등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유언장으로서 효력이 없는 거고요. 결국 여기서는 또 한 가지 더 있죠. 날인이 없으면 이것도 안 됩니다.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유언은 무효다. 무효. 유언이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일반 상속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 사망하고 상속인은 누가 되는 거죠? 갑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은 을, 병, 정이 되는 거고요. 을, 병, 정을 1.5대 1대 1의 비율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14억 원을 남겼으니까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보면은 을은 7분의 3, 병은 7분의 2, 정도 7분의 2가 되죠. 그러면은 뭐 금액으로 따지면 6억, 4억씩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풀어놓고 이제 보기를 보면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갑의 유언은 법적으로 유효하다. 유효한가요? 아니라고 했죠. 왜 유효하지 않죠? 컴퓨터로 작성이 됐고요. 서명은 있으나 날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자필 증서 유언이라서 그런 거고요. 뭐 다른 유언은 또 그 요건들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을은 14억을 상속받게 된다. 유언이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14억을 상속받을 수가 없고요. 병의 법정 상속분은 4억이다. 계산했죠? 6억, 4억. 6, 4, 4. 배우자 5할 가산. 맞죠? 병. 정은 갑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다. 입양이 됐죠. 입양이 되면은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자녀로 보기 때문에 상속권이 당연히 있고요. 그 때문에 상속권이 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네, 23번. 2018년도에 수능에 나왔던 문제네요.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갑은 아내와 사별 후 을과 재혼했다. 갑과 을은 아이가 없어서 병의 아들 A를 합법적인 절차에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했다. 일반 입양을 했다는 거죠. 이듬해 갑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B가 재판을 통해 인지되었다. 2년 후 갑이 지병으로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갑은 채무 없이 7억 원 재산이 있었고 이거는 A에게 준다는 유언장이 발견되었다. 한번 그림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갑과 을, 재혼. 뭐 이건 재혼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재혼을 했고 갑과 을은 아이가 없어서 병의 아들 A를 합법적으로 입양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입양했으면 어차피 자녀로 보면 되는데요. 이 병이 문제가 되는 거겠죠. 일반 입양을 했기 때문에 일반 입양을 하게 되면 친생 부모 그리고 양부모 이 모든 관계가 살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A는 친부모가 돌아가시면 병이 사망을 하면 병에게서 상속을 받게 되고 갑과 을이 사망하게 되면 또 여기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중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다만
이제 그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진 않고요. 이전 친생 부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점이 또 친양자 입양이라 조금 다른 점이죠. 이듬해 갑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B가 재판을 통해 인지되었다. 갑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B가 생긴 거죠. B. 인지를 통해서 자녀가 됐고요. 이 뭐 엄마가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갑이 사망했는데 7억의 재산을 남겼다. 모든 재산을 A에게 준다. 유언이 있었네요. 갑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을 찾아보겠습니다. 갑의 상속인은 일단 법률상 배우자 을이 있고요. 일반 입양을 한 A가 있고요. 인지를 한 B가 있습니다. 이 인지는 만약에 뭐 인지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갑이 인지를 하거나 똑같은데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면 출생한 때, B가 태어난 때부터 이 자녀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소급표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B도 어쨌든 자녀로 인정이 되니까 상속인이 되고요. 상속분은 1.5 대 1대 1이 되고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보시면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가 되겠죠. 만약 일반적인 상속이라면 7억 원의 재산이 있기 때문에 7억을 나누면 3억, 2억, 2억씩 가져가게 되고요. 여기서 유언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뭐 B의 입장에서 내가 아무것도 못 받았다. 진짜 나의 최소한의 상속분이 침해가 됐다. 그게 유류분이잖아요. 유류분은 이거의 2분의 1인 1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입양된 A와 병의 친자관계는 종료된다. A와 병은 이전 친부모죠. 친생부모죠. 친생부모와 그 입양된 양자와의 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친양자 입양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친양자가 아닌 일반 양자로 입양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아닌 거죠. 이은 갑의 유언이 유효한 경우 A가 다 받게 되는 경우 B는 A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1억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갑의 유언이 무효이더라도 무효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일반적인 상속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A는 법정 상속권을 가진다. A가 법정 상속권을 가지나요? 네, A가 법정 상속권을 가지죠. 왜냐하면 입양을 해서 자녀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권이 있는 거죠. 리을. 갑의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 일반 상속이 일어나고요. 을은 4억 2천만 원을 상속받는다. 맞나요? 을은 3억을 상속받게 되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 네,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네, 24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을과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했다는 건 뭐죠? 법률혼이라는 거고요. 법률혼 같은 경우에 배우자 어떻게 되죠? 상속권이 인정된다.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친생자로 추정된다. 보시면 되고요. 자녀 병을 낳고 홀어머니 정과 함께 살고 있었다. 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갑은 을과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병을 낳았고요. 그리고 홀어머니 정과 함께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갑과 병은 여행 도중 불의의 사고로 모두 사망했다. 동시 사망의 문제가 발생했네요. 동시 사망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동시 사망의 경우에는 민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사망자 사이에서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시 사망에서 혹시라도 그 전에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밝혀진다면 상속분, 상속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그거고요. 아마 이 문제도 그걸 만든 것 같습니다. 병은 사망 당시 재산이 없었고, 네, 갑은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나에서 갑의 재산에 대한 을의 법정 상속액은 6억 원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를 먼저 계산해 볼까요? 병이 먼저 사망한 경우입니다. 병이 먼저 사망을 하면 병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은 누구죠? 갑과 을이 되죠. 갑과 을이 되는데 비율이 어떻게 되죠? 1대 1. 1대 1이 됩니다. 그 이후에 갑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죠? 갑이 사망을 해서 상속분은 어떻게 되죠? 갑이 사망할 당시에 자녀는 없었고요. 병이 사망했기 때문에 배우자 그리고 어머니가 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분은 1.5대 1이 되는데요. 1.5로 받아서 간 돈이 6억이니까 이게 6억이면 4억이 되겠네요. 그러면 갑의 재산은 1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억 넣고요. 이렇게 가져가게 되고요. 가를 계산해 볼게요. 가는 갑이 먼저 사망한 경우입니다. 갑이 먼저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되죠?
갑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을과 병이 되고요. 을과 병은 1.5대 1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게 10억이라고 했으니까 5분의 3, 5분의 2 하면은 6억, 4억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후에 병이 사망을 했죠. 병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인은 누군가요? 을밖에 없습니다. 어머니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 이 4억도 이렇게 되니까 을은 10억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가와 나 차이가 있습니다. 가와 나에서 가에서는 을이 10억을 가져가는 거고요. 나에서는 을이 얼마를 가져가느냐? 병은 없었으니까 해서 6억을 가져가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보기를 보겠습니다. 갑의 재산은 14억이다. 14억인가요? 10억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니고요. 가의 경우 정은 법정 상속을 받을 수 없다. 가의 경우 당연히 받을 수 없죠. 왜냐하면 갑이 먼저 사망하고 1순위 상속인이 직계 비속, 자녀, 배우자가 되니까 받을 수가 없죠. 디귿, 나의 경우 병이 먼저 사망한 경우 을의 법정 상속액은 정보다 2억 원이 많다. 계산을 해볼까요? 을의 법정 상속액은 6억, 정은 4억, 2억이 많다. 맞네요. 리을, 가 나의 경우 을의 법정 상속액은 동일하다. 동일한가요? 가에서는 10억, 나에서는 6억이니까 동일하지가 않죠. 그러면 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네, 27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을과 이혼 후 병과 재혼하였다.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갑, 을, 병 이혼했고요. 여기 재혼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은 상속이 안 되죠. 상속인이 아니죠. 왜냐하면 상속은 법률상 배우자,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상속이 일어나지 않고요. 갑과 병은 A의 자녀 B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갑과 병은 A의 자녀 B를 친양자 입양을 했습니다. 여기서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B는 원래 부모인 A와의 관계가 단절되고요. 이 관계만 남게 됩니다. 대신 B는 친양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되고요. 변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갑은 병이 가정에 소홀하자 유책이 생겼네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요. 이혼 소송 중 유언 없이 사망했습니다. 이혼 소송 중 사망했습니다. 사망 당시 5억이 있었네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거네요. 소송 중 유언 없이 사망했다. 아무리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혼 소송이 확정돼야 그 이혼의 효력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이혼 소송의 당사자,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송 중 사망하면은 이때는 소송 종료 선언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더 이상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판단을 내리고요. 그러면 소송이 정지되게 됩니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이혼 소송이 없어졌으니까 법률상 배우자, 즉 병은 갑의 상속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은 병 그리고 B가 되는 거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입양, 친양자 입양으로 인해 A와 B의 친장관계는 종료된다. 맞습니다. 이게 친양자 입양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일반 입양이랑 다른 점이고요. 일반 입양은 이 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이 관계도 살아있고 이 관계도 살아있게 됩니다. 맞고요. 니은, 갑이 제기한 소송은 이혼 숙려기간을 요건으로 한다. 갑이 제기한 소송이 뭐죠? 이혼 소송이죠. 재판상 이혼은 숙려기간이 없습니다. 숙려기간이 있는 거는 협의 이혼이고요. 디귿, 법의 법정 상속분은 2억 원이다. B의 법정 상속분이네요. 자, 갑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인은 병과 B가 되고요. 배우자 1.5, B 1이 됩니다. 얼마나 남겼죠? 5억을 남겼고요. 그러면 3억, 2억을 받게 되겠죠? B의 법정 상속분은 2억 맞네요. 리을, 을은 병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을이 어디 있나요? 을은 이혼한 배우자죠. 을은 이혼했기 때문에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고 상속인이 아닙니다. 이 유류분도 어차피 상속권에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을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도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기역 디귿 2번이네요. 네, 29번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고른 것은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이고요. 그 사이에는 혼인 중에 출생자 A가 있다. 법률상 부부니까 혼인 중에 출생자는 당연히 친생 추정이 되는 거죠.
한편 병과 정 역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는 혼인중 출생자 B가 있다. 이것도 당연히 친생 추정이 되고요.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을이 사망했고 병과 정은 이혼했다. 이후 갑과 정이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였고 병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B와 함께 살고 있다. 갑과 정의 혼인 중에 C가 태어났고 정은 함께 살고 있던 A를 합법적으로 입양하였다. 복잡한 것 같은데 그림으로 그려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일단 중심이 되는 것은 갑과 정이 재혼을 했기 때문에 갑과 정을 가운데 두고요. 갑은 누구랑 혼인했죠? 을과 했습니다. 을. 그리고 자녀가 A가 있었고요. 정은 누구랑 했죠? 병이랑 혼인을 했고요. 그 사이에 B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을이 사망을 했죠. 사망. 을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은 누군가요? 갑과 A가 되고요. 병과 정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이혼해서 이제 아이는 B는 누가 키우게 됐죠? 그런 내용은 없나요? 갑과 정의 혼인 병이 B를 키우고 있죠. 양육자. 그리고 병에게는 어머니가 계시네요. 갑과 정의 혼인 중에 C가 태어났습니다. 네, C가 태어났고요. 그리고 정은 함께 살고 있던 A를 입양했습니다. 복잡하네요. 네, 여기서 이제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을의 사망 당시 A가 16세였다면 을의 사망 당시 상속인은 누구죠? 갑과 A죠. 갑과 A인데 A가 16세, 미성년자죠. 미성년자라면 단독으로 유효하게 상속 포기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적 행위를,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이 상속 포기라는 거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즉 빚이 더 많을 때 하는 건데요. 이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날로부터 3월 내에, 3개월 내에 해야 된다는 점 확인하시고요. 니은 갑이 자신의 전 재산을 C에게 준다는 자녀에게 준다는 내용의 유효한 유언을 하고 사망했다면, 유언이 있었다면 A는 C를 상대로 유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일단 상속인인지를 봐야 되는데요. 갑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럼 상속인은 누구죠? 갑이 사망을 했고요. 상속인은 일단 법률상 배우자인 정 있고요. 자녀 C가 있고요. 그리고 을과의 사이에 태어난 A가 있죠. 이렇게가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면 C에게 줬기 때문에 A는 상속인이죠. 상속인은 당연히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과연 유류분 침해가 되느냐의 문제인데 전 재산을 줬다고 하니까 뭐 된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고요. 디귿 병이 2억 5천만 원의 재산을 남긴 채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면 병이 어디 있죠? 병이 사망했습니다. 병의 상속인은 누구죠? 병의 상속인은 이혼해서 없고 배우자 없고 결국 B, 직계 비속인 자녀밖에 없죠. B, 병이 2억 5천의 재산을 남긴 채 유언 없이 사망했던 B는 1억 원의 상속받는다. 아니죠. B는 혼자서 2억 5천 다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있긴 하지만 어머니는 2순위, 직계 비속이 1순위니까요.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아니고요. 리을 정이 10억 원의 재산과 1억 원의 빚을 남긴 채 유언을 죽었다면 정이 사망을 했습니다. 정이 사망을 하면 상속인은 누구죠? 갑. 그리고 본인 사이에 태어난 C. 그리고 이전에 태어난 B. 그리고 A를 입양했죠. A까지 되고요. 상속분은 1.5대 1대 1대 1이고요. 그러면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보면 9분의 3, 9분의 2, 9분의 2, 9분의 2가 되는데 재산이 얼마라고 했죠? 10억에서 1억을 빼면 9억이니까 갑 3억 받게 되고요. 각자 자녀들은 2억, 2억, 2억씩 받게 되는 거죠. 유언 없이 사망했다면 B는 자녀는 2억을 상속받게 된다. 그렇죠.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리을 이렇게 되겠네요. 네, 32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은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A와 B는 법률상 혼인 확인하시고요. 법률상 혼인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배우자 간에는 상속권이 있고 자녀 같은 경우에는 친생자 추정이 된다.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그 사이에는 혼인 중의 추정자 갑과 을이 있다. 그림을 그려볼까요? 항상 상속 문제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야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A와 B는 이혼하면서 이혼했네요. 이혼하면서 갑은 A가, 을은 B가 양육하기로 결혼했습니다. 갑은 A가, B는 을이 뭐 이렇게 친권, 양육권이 분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법원에서 좋아하지는 않는데 당사자 간에 협의가 된다면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한편 C는 B와 혼인신고 후 C가 B와 재혼을 했네요.
혼인신고를 했다는 거 법률 혼인이란 뜻이고요. 을을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친양자로 입양했습니다. 친양자로 입양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 양부모와의 관계가 연결되면서 이 A와의 관계는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즉 이렇게만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는 상속이 안 되고 이렇게만 상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부모의 성과 본을 쓸 수가 있고요. 그 후 D는 A와 혼인을 했고요. 여기 또 D가 나오네요. D도 재혼했고요. 혼인신고 없이 재혼을 한 게 뭔가요? 사실혼이네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사실혼이고, 사실혼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배우자 상속권 없고요. 자녀 같은 경우에 친생각 추정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지 청구를 해야 되고, 인지를 하게 되면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 자녀가 된다는 거고요. 결혼식만 올리고 갑을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했다. D는 갑을 양자로 입양했다는 거네요. 일반 양자, 일반 입양을 했다는 거죠. 네, 일반 입양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 관계뿐 아니라 이 친생 부모의 관계도 계속 살아있다. 이 갑은 양쪽으로 상속을 받게 된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보겠습니다. A와 D 사이에서 병이 태어났다면 병은 혼인 중의 출생자이다. A와 D 사이에서 병이 태어났다면 A와 D는 무슨 관계죠? 사실혼 관계.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이거는 혼인 중의 출생자가 아니죠.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률혼인 경우에만 혼인 중 출생이 되는 거고, 이 경우에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2번 A가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면 을은 A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A의 상속인이 누구죠? A가 사망했다. 그러면 상속인, 이혼했기 때문에 배우자 아니고요. 지금 사실혼이기 때문에 배우자 아니고요. 자녀, 갑, 그리고 을은 되나요? 을은 친양자 입양을 했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가 끊어진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A의 상속인은 갑밖에 없네요. 을은 A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없다. 친양자 입양의 의미를 확인하셔야 되죠. B가 유언 없이 사망했다면 B가 사망했다면 B의 상속인은 보겠습니다. B가 사망하면은 재혼, 법률상 배우자 C, 그리고 자녀인 갑, 을. 이 갑이 일반 입양을 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살아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D가 친양자 입양을 했다면 이 갑은 B의 상속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다시 문제 보면 갑은 B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있다고 했죠. D가 유언 없이 사망했다면 D까지 보겠습니다. D가 사망했다면 D는 누구죠? 얘죠. D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누군가요? A 되나요? 안 되죠. 사실혼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고요. 일반 입양을 했으니까 갑이 되겠네요. 갑. D가 유언 없이 사망했다면 갑은 D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있다고 했죠. 갑은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게 되는 겁니다. 갑은 D의 성가본을 따를 수 있으나 갑은 일반 입양했기 때문에 성가본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성가본을 따르는 건 친양자 입양일 때만 하는 거고, 을은 C의 성가본을 따를 수 없다. 반대로 됐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